자, 12번부터 12번은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초항 자연수. 자, 수열 AN에 대해서 점화관계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AN 플러스 1을 하거나 아니면 2분의 1 AN으로 계산하거나 절반을 하거나. 자, AN이 홀수일 때는 1을 더해서 짝수로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고 AN이 짝수일 때는 반으로 나누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40되도록 하는 모든 초항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 생각부터 해보자. 어쨌든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합이 40이 되어야 하니 두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찾아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두 번째 항이 시작할 때 사실 홀수인 경우도 있고 짝수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면 일단 K라고 분단하고 얘기했을 때 세 번째 항이 가질 수 있는 모양은 K 플러스 1의 형태이거나 아니면 2분의 1 K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치? 자, 그러면 위쪽에서는 올라갈 때는 지금 1 더할 때는 K가 무슨 수라는 가정인 상태고 홀수라는 가정인 상태고 그럼 얘는 반드시 더하게 되면서 무슨 수가 될 거니까? 짝수가 될 거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네 번째 항은 2분의 K 플러스 1밖에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다. 그쵸? 자, 그럼 다시 2분의 1K는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 짝수를 바로 나누었을 때는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으니까 자, 2분의 1K에다가 다시 1을 더한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짝수라면 또다시 반을 나누어서 4분의 1K가 되거나 이런 상태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항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네 번째 항의 구조는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있는 상태니까 얘들이 이제 각각 더해서 40이 되도록 하는 K 값들을 일단 분류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상태겠네. 자, 그대로 찾으러 가봅시다. 자, 그럼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첫 번째 항부터 자, 이 합이 지금 4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2 곱하면서 2K 플러스 K 플러스 1이 자, 80이 되면 될 거고 자, 그럼 3K가 그대로 79가 되면 되는데 79는 3의 배수가 아니다. 그쵸? K는 현재 자연수를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태다. 자, 초항이 자연수인 상태고 지금 AN 플러스 1도 자연수에다가 1을 더한 상태일 거니까 얘는 반드시 무슨 수일 수밖에 없고 자연수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죠? 짝수일 때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짝수를 반으로 나누어진 이 숫자 또한 무슨 수일 수밖에 없냐면 자연수일 수밖에 없으니 자, 모든 항은 반드시 자연수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두 번째 케이스로 가봅시다. 자, 그럼 K 더하기 2분의 1K 더하기 자, 1이 다시 여기 4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2분의 3K가 39가 되면 되는 거고 요때 K 값은 39 곱하기 3분의 2가 되면 되니 자, 그대로 26이라는 가능성이 있겠네. 그죠? 그럼 26 넣어서 여기 A2부터 A4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A2가 지금 26이라면 짝수니까 반으로 나누면서 A3는 13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홀수가 만들어졌으니 자, 네 번째 항은 거기에 1 더하면서 14가 될 수밖에 없어서 너네들로 해서 40이 되는 관계 당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초항 찾으러 간다. 한 가지 생각하면 될 거고 자, 마지막 걸로 가봅시다. 이번에 A2랑 A4를 더해서 K 더하기 4분의 K가 4분의 1K가 지금 40 되는 걸 마찬가지로 보면 얘는 4분의 5K가 40이 되면 되고 K 값은 40 곱하기 5분의 4가 되는 거니 약분해주면서 48에 32가 만들어진다. 그죠? 자, 그럼 32에서 출발한다 치더라도 반으로 나누면 16, 또 반으로 나누면 8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도 가능한 상황이 맞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이 정해졌으니 이제 역추론을 통해서 초항만 찾으면 될 일이고 그럼 초항 찾으러 가면 반대로 가면 되겠다. 그쵸? 자, 지금 1을 더해서 26이 만들어졌으니까 1을 반대로 빼면서 25를 만들었을 때 여기 있는 25는 반드시 홀수로 정해져야 되고 홀수가 되는 거니까 25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다시 절반에서 26이 됐으니까 자, 반대로 뻗어나갈 때는 곱하기 2를 하면서 짝수인 항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52가 짝수인 상태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여기에서 같은 규칙으로 31과 64가 될 거니 가능한 초항이 모조리 찾아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끝! 자, 그래서 이거 4개 더하면 되겠죠. 됐나요? 네.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13번
자, 두 개의 실수 AB에 대해서 지금 fx가 상차함수로 주어지는데 마이너스 3분의 1x 3승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다시 3분의 1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자, 구간의 경계는 0이라고 정해져 있는 상태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에선 주어진 함수가 감소하고 다시 마이너스 1부터 2로는 무한대까지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모르긴 몰라도 첫 번째 상황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다가 자 마이너스 1부터 다시 2로는 증가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반드시 우리 함수는 극 무슨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 소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생각도 해봅시다. 네가 극소인 건 알았고 그럼 극소라고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였으면 좋겠는데 0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럼 x가 0보다 작은 데서 3차함수가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곳에서는 주어진 3차함수는 당연히 무슨 가능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f' 마이너스 1도 필연적으로 얼마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는 점검이 되는 상태인 거. 자, 이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조건 더 이상 없이 a 플러스 b가 가지는 최대값 최소를 정한 다음에 그 차이를 계산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내가 쓸 수 있는 건 도함수에 대한 부호변화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 f의 도함수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f'x 구해보면 자, 위쪽에 있는 함수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가 되고 아래쪽에 있는 함수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가 되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자, 경계에선 두 번 빠져야 된다. 그렇죠? 아직 미분 가능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fx가 x가 0보다 클 때 플러스 bx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x야? 그러네. 고마워요. 그쵸, 여기 마이너스 bx. 여기도 그럼 마이너스 b인 상태고. 자, 요 상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0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얘는 지금 대칭축도 미정계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꼭지점 잡혀도 b값에 따라서 다 다른 상태. 근데 위에 있는 함수나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잘 보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b는 항상 평행분량을 결정할 뿐이다. 그쵸? 이 마이너스 b를 잠깐 걷어내고 본다 치면 이 두 개의 이차함수 그래프는 0 기준으로 충분히 우리가 빨리 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죠? 절편이 확실하죠? 얘는 0이랑 몇 a? 마이너스 2a가 절편될 거고 마이너스 x 묶어내면 얘가 x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그치? 최고차항계수의 부호가 변했을 뿐이지 절편은 똑같이 0이랑 2a가 나오는 상태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긴 두 개의 x축에 대한 대칭성 있는 이차함수 두 개를 그대로 마이너스 b만큼 동시에 무슨 이동한 거다? 평행이동한 거다. 그럼 얘의 그래프를 x축을 기준으로 그릴 게 아니라 y는 마이너스 b를 기준으로 그린다 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자, x가 0인 걸 기준으로 절편이 0과 2a에서 생기는데 그럼 2a 마이너스 2a를 오른쪽에 찍을까? 왼쪽에 찍을까? a에 뭐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 안 정해져 있죠. 안 정해져 있으면 케이스 몇 가지로 나눠서 두 개로 나누면 되고 그치 0일 때까지 본다 치면 0도 우리가 나중에 꼼꼼하게 나누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일단은 a가 0보다 작을 때부터 한다고 쳐봅시다.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현재 여기서 생기는 절편이 0과 마이너스 2a인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 2a라는 절편은 현재 양수가 되겠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a가 여기 오른쪽에 탁 찍히면서 그대로 0 왼쪽에서는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0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드러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0보다 작은 데에서는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자, 이게 현재 우리 함수의 도함수 f'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그러면 이제 0에서의 미분계수를 비교해보면 사실 둘 다 마이너스 b니까 미분계수 존재해야 하네요. 하죠. 도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없다. 이렇게까지.
자, 문제는 얘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를 가지면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돼요. 그때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 하고 확인을 해보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후로는 반드시 뭐만 해야 되냐면 증가만 해야 합니다.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것은 우리 도함수에서 무슨 축 설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x축의 위치를 설정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반드시 0보다 왼쪽에 있는 수치가 돼야 되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도함수의 x축이 생기면서 우리 함수는 마이너스 1 이후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뭐 할 수도 있는 상태? 증가할 수도 있는 상태니까 이런 x축의 위치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 마이너스 1의 위치는 반드시 여기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가지는 함수값이랑 여기 왼쪽에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가지는 함수값이 같은 위치일 때, 이 위치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길 때부터? 마이너스 1이 생길 때부터 항상 무엇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증가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이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생각해보자. x축이 이렇게 설정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 더 왼쪽에 x축이 이렇게 갖는 것도 가능한 상태, 안 가능한 상태? 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따질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봅시다. 어쨌건 간에 f'-1이 0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도함수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그 도함수의 함수값이 반드시 0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나면 여기서 만들어진 f'-1은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a에다가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거니까 a와 b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네. 그럼 문자를 두 개로 볼 필요는 없는 상태니까 우리가 b라는 문자를 일단 2a-1로 둘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럼 a 더하기 b에 대한 두 변수에 대한 최대 최소 관찰도 b 대신에 2a-1을 넣어주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3a-1의 값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고, 그럼 문자 a의 범위만 설정하면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러면 x축이 마이너스 1인 곳에서 이렇게 설정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축의 방정식은 여기 절편이 각각 0과 마이너스 2a로 정해졌으니까 가운데에서 무슨 a가 될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마이너스 a에서 생기는 주어진 이차함수의 최소값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자,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2a 제곱에 자 마이너스 b가 되는데 b는 아까 2a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면서 요 값이 반드시 0보다 어때야겠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a의 범위가 생성되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죠. 됐나요? 자, 계산 하나 봅시다. 자, 이 부분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a 제곱에 f'a는 플러스 2a,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1이 되고, 자,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어야 됩니다. 아,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리고 이거 써야겠다, 그죠? a는 마이너스 1 뿔마루트에 2가 되면서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a 값을 전제하고 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a가 0보다 작다는 거랑 이 부등식이랑 연립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럼 남는 범위가 뭔지를 봅시다. 여기는 어차피 음수부터 시작하니까, 자, 음수부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뭐 수직선으로 그려서 표현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는 어차피 음수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는 양수 음수? 양수가 그렇죠. 그럼 0보다 작다라고 하면 0이 좀 더 안쪽에 있게 되니까 남는 우리의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다가 되겠네. 자, 이 안에서 그럼 3a 마이너스 1의 범위를 찾아주자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3a가 마이너스 1 범위 만들면 3배 하면서 1 뺄 거니까 3배하고 1 빼면 유리수 부분은 마이너스 4, 그대로 무리수 부분은 마이너스 3 루트 2, 3배하고 1 빼면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럼 여기는 이 값이 왠지 최 무슨 값일 것 같아요? 소일 것 같다. 그치?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낮을 거예요. 낮은 게 아니라 없지. 왜? 우리 a가 지금 0보다 어떤 상황을 봤으니까
장상. 이유는 A가 0보다 어떤 상황을 볼 거야? 큰 상황을 볼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안에서 최소가 음수보다 더 작을 일은 없으니까 분명히 얘가 필연적으로 최고값이 되는 거냐면 서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는 지금 최대가 결정이 안 되죠. 관계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럼 최대값은 A가 0보다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큰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럼 0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조건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다시 봐야겠죠. 자, A가 0보다 크면, 그렇죠. 그래프는 다들 잘 그렸습니다. X는 0 기준으로. 자, 이제 여기 절편 마이너스 2A는 음수 쪽에 있을 거고,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 이렇게 드러났다가, 다시 아래로 블록이 드러나는 이런 구조가 된다. 그치? 쓰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에서 X축이 생성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에 대한 그 정역의 위치는 결코 여기 있는 함수가 증가하는 쪽이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쪽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가 지금 y는 마이너스 b가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b가 2a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똑같이 쓸 수가 있는 상태가 그죠? 그럼 b가 마이너스 2a입니다.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자, 지금 2a 마이너스 여기까지 저기 잡았었던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0이기 때문에 b가 2a 마이너스 1건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서도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마이너스 1 이후로 드러나는 최소가 될 만한 후보지의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될까? 크거나 같아야 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다. 그치? 그럼 마찬가지지 않을까? 여기 있는 이 뾰족점의 함수값이 음수로 내려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상태니까 그럼 여기는 이 마이너스 b라는 값이 0보다 없다면 크거나 같음을 논하자는 게 두 번째 조건이 된다. 그쵸? 그럼 두 번째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게 여기 오른쪽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생기는 경계의 함수값은 지금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얘가 가지는 지금 최소가 될 만한 이 고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점은요 2a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1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넘어가주면 a는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자, 그럼 이제 얘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앞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A가 가지는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지금 3A-1의 최대 최소 관찰하라는 거니까 3배하고 1 빼주면 3A-1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3-1보다 작거나 같으니 얘가 최대일 수밖에 없는 상태겠다라는 것까지. 그럼 쌤 A가 0일 때는요? 0일 때는 그냥 여기 0 넣어서 해석해도 되지 않나? 0제곱하면 만들어진 값이 무슨 일이 되니까? 마이너스. 그게 최소값이 될 일은 없다 그렇죠. 최대가 될 일도 없기 때문에 굳이 더 열심히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12번 마무리, 13번 마무리하고 14번으로 가봅시다. 자, 14번. 두 개의 자연수 AB에 대해서 fx라는 함수가 저렇게 지수함수 형태로 두가 나누어진.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지수함수는 y는 8의 정근선으로 가지면서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형태고 마이너스 8의 경계니까 x는 마이너스 8의 기준으로 그래프 한번 그려본다 치면 여기 경계에서의 지금 함수값은 마이너스 8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1 쓴 더하기 8 이렇게 되네. 자, 너무 계산하기가 작은 값이죠. 거의 얼마에 가까운 값이에요? 0에 가까운 값이니까 그냥 0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그냥 8 바로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자, 이후로 이 그래프가 쭉 드러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마이너스 8 오른쪽에서는,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얘가 어쨌든 밑이 형태의 증가하는 지수함수 형태니까 여기 어딘가에 그래프가 쭉쭉쭉쭉 달리면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 이 정근선은 y는 b가 되는데 그 y는 b라는 값은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분명히 0보다 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b가 이제 이렇게 지금 8보다 밑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8보다 어디에 있는 경우도 위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래쪽 조건을 통해서 뭔가 그래프 개형을 만족시가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아래쪽 조건을 보겠습니다. 어떤 집합의 원소는 f의 함수값을 가지는데 지금 정역이 k 이하라고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자, 이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범위가 3부터 마이너스 3부터 현재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4까지만 된대요.
그럼 정역을 지금 우리 보고 제한을 해주겠다는데 그 제한된 정역이 3부터 4까지 사이의 범위에 있으니까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8보다는 지금 분명히 어느 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겠다는 얘기냐면 오른쪽부터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발하는 정역 값이 k 값의 범위가 지금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고 되어 있으니 내가 x는 k를 이렇게 긋는다고 쳤을 때 이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역의 시작은 3이 되는 거고, 자 끝나는 곳에선 지금 어디가 될 수 있냐면 k가 x가 4인 곳에서 끝이 날 수가 있다는 거. 문제는 4일 때는 빵꾸가 뚫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3일 때부터는 이제 그래프가 색칠되면서 쭉 뻗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k 값이 일단 최소일 때부터 본다 치면 k가 3일 때의 그래프는 3 이하에서 그래프를 쭉 그려나가겠다는 거고, 그럼 3에서의 경계에서 생기는 함수값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3 집어넣으면 8 빼기 1이 될 거니까 그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7이 되겠다. 그쵸? 그럼 이거 왼쪽에서 생기는 지금 치역 중에 정수가 몇 개 생겨야 된다고 했냐면 2개가 생겨야 된다고 했으니까 K가 지금 3부터 출발하겠다는 이유는 3에서부터 출발하면 현재 치역에 반드시 누구는 포함되겠다? 7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네. 그럼 또 다른 하나의 정수의 치역은 7보다 큰 8을 가지거나 아니면 7보다 작은 뭘 가져야 되는데 6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K 값이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4까지 갈 수 있는 상태네. 그럼 4에다가 빵꾸를 뚫어놓고 생각해보면 4에서 생기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 4 마이너스 3승 플러스 8이 되는 거기 때문에 5가 된다는 게 눈에 보인다. 그치? 그럼 여기에서 생기는 정수값이, 정수 치역의 값이 5가 되는 거니까 5를 포함시키지 않겠대요. 그럼 요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에 K가 정해지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누구라는 치역도 포함될 수밖에 없을까? 7과 5 사이에 그치? 6을 포함시키면서 지금 요 범위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함수에서 가지는 지금 함수값의 원소 중에서 정수인 숫자는 반드시 누구와 누구만 포함해야 된다? 6과 7만 포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그럼 5는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그치? 5가 포함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정근선의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네. 만약에 정근선 Y는 B가 5보다 아래쪽에 있는 상태가 된다 치면 내 지수함수는 어쨌든 이 B값을 향해서 정근하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반드시 누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치역으로 5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그럼 이 지금 함수값 중에서 정수는 최소 몇 개 이상이 될 거라서 3개 이상이 될 거라서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B값은 반드시 5보다는 어때야 될까? 크거나 같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까지 됐나요? 그럼 B가 5인 거는 이제 가능한 일이 될 거고 B가 6인 것도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하러 가봅시다. 만약에 B값이 6이 된다 치면 여기에 6이 있을 거니까 여기 Y는 B가 Y는 6이 된다 치면 이 왼쪽에 있는 함수는 절대 6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태가 된다.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K값이 지금 3부터 4 사이에 있는 값들을 모조리 다 가질 수 있다는 거니까 K값이 3인 상황에서도 분명히 우리 정수는 몇 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2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K값이 3일 때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에서 지금 함수값 중에서 정수인 것은 누구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7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누구를 가져 못 가져? 못 가지는 상태가 된다. 그치? 그럼 왼쪽에서 반드시 누구를 가져가야 되지? 6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해? 그럼 정근선이 지금 Y는 6이 돼버리면 6이라는 지금 여기 치역이 있는 상태니까 없는 상태니까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그려서 보여줄게. 지금 저기 K값이 3일 때부터 K값이 K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이 모든 범위에 대해서 이 함수 안에 있는 정수 개수가 반드시 2개가 돼야 됩니다. 정역 범위에서. 그럼 K가 3이 되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 그래프는 X좌표가 3인 것부터 그려지겠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생기는 지금 치역은 7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마이너스 8은 지금 끊겨 있는 상태. 이번에는 7만 있는 거죠. 그치? 그런데 만약에 그 Y는 B라는 정근선이 6이 돼버리면 이 왼쪽에 있는 함수의 함수값이 절대 누구를 가질 수가 없어요. 6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니까 우린 반드시 지금 그 치역의 원소 중에 정수인 것은 누구와 누구만 될 수밖에 없다.
6과 7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쌤 여기서 그러면 7 말고 네가 8을 가지면 안 되나요? 8을 가지면 어떻게 돼버리지? K 값이 더 작아져가지고, 그치? K의 경계값이 더 작아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4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4에서 빵꾸 뚫리면서 출발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자 6도 포함하게 되고 치역에 7도 포함하게 되고 루도 포함해버리니까 8도 포함해버리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현재 오른쪽에 있는 6은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원소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선택의 지금 치역의 원소값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왼쪽에 있는 이 지수함수에서 6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6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이해했니?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치역으로는 반드시 6을 필수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포함을 해야 돼. 그럼 다시 오른쪽에서는 7이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거든. 그럼 오른쪽에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7이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왼쪽에서 7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자. 여기가 중요한데 일단 몇 가지 좀 정해놓고 가봅시다. 자 그럼 B는 지금 5인상은 됐고 B가 6인 거는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연수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5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정하시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다시 좀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Y는 5를 기준으로 X는 마이너스 8이 이렇게 경계해 있고 여기서부터 B가 쭉 함수값이 떨어지면서 그려지는데 자, 이 지수 함수 안에 X좌표가 3인 곳에서의 경계에서 너의 함수값은 7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4인 곳에서의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함수값이 뭐냐 5가 되는 거였고 5 맞니? 5가 되는 거고 뭐야 그럼 여기가 5가 아니잖아. 자 여기 5가 되는 거고 그럼 요 사이 어딘가의 함수값 중에 6이 있는 상태다. 그렇지? 6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왼쪽에서는 반드시 6을 포함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지수함수가 쭉 그려지면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그럼 증가하는 이 꼭대기 부분이 마이너스 8에서 경계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8을 넘어서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상태겠다. 그치? 그럼 경계에서 함수값 확인해보면 지금 F-8이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8은 플러스 5가 된 건데 이 값은 반드시 8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은 다시 아까 왼쪽에서 분명히 누구는 포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6은 포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6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케이스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치? 6은 반드시 필수 포함이라서. 그럼 이 값은 6보다는 크거나 어때야겠어요? 같아야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나와요. 한번 확인해볼까? 자, 5 빼주면서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승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가능한 A값 생각해봅시다. A가 8인 것도 되죠 일단은. 그다음 A 값이 뭐예요? 3이죠. 9인 거는 돼야 안 돼요. 9인 것도 여기서는 된단 말이야. 그럼 A는 8이랑 9 둘 중에 하나겠네? 찍어야지. 네. 13 또는 14 둘 중에 하나. 13밖에 없어. 13밖에 없어요. 역시 좋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3이에요.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봐봐. 여기 K에 제한된 범위가 하필 딱 3부터거든. 3부터 들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고민을 해보는 거지. 여기에 지금 7이 오른쪽에서는 K가 3 이상이 되면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K 값이 3보다 작은 값이었다면 K가 3보다 지금 작은 위치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역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오른쪽에서는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함수값 중에 6도 없고 7도 없는 상태가 돼. 그럼 6도 없고 7도 없다면 왼쪽에서 반드시 두 개의 정수를 다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해했니? 여기서 둘 다 가지려면 6도 포함하고 누구도 포함하는 상태, 7도 포함하는 상태를 만들어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또 왼쪽에 있는 함수의 경계가 여기는 7이라는 값을 경계로 7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함수값 7 되는 곳인데 내 경계 함수값이 이렇게 7보다 넘어서서 어쨌든 8과 뭐 7 사이에는 7.5 정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 왼쪽에서 이미 취역 중에 누구랑 누구를 다 가져버린 거지? 6도 가진 거, 누구도 가진 거죠. 7도 다 가져버리게 된 거잖아. 그럼 왼쪽에서 K 값이 3보다 더 작아도 분명히 이 범위 안에 취역이 몇 개나 다 있으니까 두 개나 다 있는 거니까 K의 범위가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인 거야. 이해했어? 그럼 여기 왼쪽에서 6, 7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지금 K가 딱 3인 순간부터 설정이 되려면 7이라는 게 K 값이 3일 때부터 들어오면서 취역이 몇 개로 탁탁 채워지는 거니까 두 개로 채워져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7을 절대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왼쪽에서 네가 만약에 6과 7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두 포함하는 상태라면 K 값이 3보다 어떨 때도 작다일 때도 문제에서 주어진 저 조건을 즉 fx의 정수의 원소가 두 개임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 K의 범위가 3 이상의 다시 4 미만으로 설정될 수가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조건에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6, 7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누구의 범위가 수정되어야 하냐면 K의 범위가 수정돼야 돼요. 조건에서. 그래서 6, 7을 모두 포함한다면 K의 범위가 조건에 모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8보다 작다가 아니라 얘는 7을 포함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판정이 됐으므로 7보다는 작은 함수값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얘가 2보다 작은 거니까 A가 9인 거는 만족되지 않는 상태인 거고 A 값은 8일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만약에 13이랑 14가 둘 다 답에 있었다면 오답률이 꽤 높았을 텐데 다행히 13밖에 없어가지고 오답률이 그리 높진 않았습니다. 아깝다. 이 조금 객관식의 선지의 질문을 좀 촘촘하게 만들었으면 해석적으로 되게 좋은 문제였을 텐데. 이해는 했어? 이런 거야. 쟤는 몇 번 봐야 되죠. 몇 번 보면서 있고 없고 따져봐야 되고 한 단 한 단 K값의 위치 옮겨가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5번으로 가보죠. 자,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3차함수 fx입니다. 자, gx라는 함수는 fx분의 fx 더하기 3 곱하기 fx 더하기 1 이렇게 작성되어 있고 fx가 0이 아닐 때 자, 분모에는 fx가 0일 때는 gx의 함수값을 3으로 설정을 하겠다. 자, 그러고 나서 아래쪽 조건을 보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에 gx의 극한값은 g3에다가 얘를 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g8의 값을 찾으시고 자, 첫 번째 생각 15번에서 fx가 최고차함에서 1인 3차함수라고 나와있고 gx는 구간 나누어진 채로 분수함수가 나왔어요. fx가 0인 순간 알려준 적이 없기는 한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분수함수 나오면 본능적으로 얘의 fx가 0 되는 순간에서의 극한이랑 0에서의 함수값이 어떻다는 걸 들려고 하지?
같다라고 보려고 하는데 그럼 gx가 무슨 속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연속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얘기가 그쵸? 지금 gx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얘기가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말인즉슨 얘는 분명히 불연속이 생길 수 있는 함수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 함수가 불연속인 부분은 분모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순간을 얘기를 하겠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금 표현이 얘는 무슨 값이고 극한값이고 극한값이랑 지금 함수값이 같은 상태가 아닌 거죠. 맞지? 그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지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지금 정의역 x가 3인 구간이 3인 곳이 분명히 주어진 함수가 무슨 연속인 구간이다? 불연속인 지점임을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아 주어진 함수는 x는 3에서 불연속이다를 체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보던 거다 그렇지? 뭐 북한 장판의 차이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럼 네가 x상에서 불연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자마자 번쩍 내 눈에 드는 생각은 분수함수의 불연속을 얘기를 하겠다고 그럼 여기 있는 fx가 분모 x좌표가 얼마인 곳에서 3인 곳에서 분명히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분수함수의 분모가 0 되는 곳이 불연속의 지점이 되는 거니까 f3이 0이다 이거죠. 문제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1절 그럼 f3이 0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fx가 0 되는 정의역에 일단 적어도 x는 3인 곳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 중에서 x가 3이 아닐 때에 대해서는 gx의 함수값을 이렇게 계산하겠다. 그럼 이제 우리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이와 같은 차이가 1이라는 관계를 식으로 그대로 만들어 보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분의 fx 플러스 f의 x 플러스 3 곱하기 fx 더하기 1이라는 너의 이 극한값은 3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3이다 그쵸? 그럼 여기가 3 빼기 어디로 수렴해야 되냐면 1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 여기까지 하나 보겠어요. 어쨌든 연속은 아니지만 여기는 극한값이 2로 수렴한다는 전제는 주어진 겁니다. 그럼 수렴하는 극한이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지금 분모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게 수렴하려면 분자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문제에서 f3이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fx 더하기 1은 1로 가게 되면서 0으로 수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반드시 여기 있는 f의 x 플러스 3이 어디로 수렴해야 되는 거니까 0으로 수렴할 때는 얘가 수렴할 수 있으니 여기다 3 집어넣으면 f6이라는 값이 0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찾아낼 수 있게 돼요. 컷? 그럼 fx의 인수가 두 개나 정해지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fx의 시계 조작을, 시계 작성을 x-3 곱하기 x-6까지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인수 하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미정계수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그 미정계수 하나 더 찾기 위해서 극한값이 주어져 있는 상태네. 그럼 얘를 여기다 그냥 뭐 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k값 설정하고 나면 fx 결정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15번 치고는 무조건 하나만 제대로 해석하면 분수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게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할 수 있었어요. 자, 끝나고 넘어가 봅시다. 한수 하시고요. 자, 2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 21번은 오답률이 진짜 높았거든. 왜 높았는지 알아? 밑에 있는 그 시그마의 합을 등차 수열의 합의 합인데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불어서 엄청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지금 SK가 K는 1부터 7인 것까지잖아, 그치? 얘 AK가 1에서 7까지인 걸로 빨리빨리 애를 풀다 보니까 정신없이 풀면서 그렇게 많이 틀렸었고 하필 이게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이라 가지고 진짜 많이 틀렸었어요. 확인하고 봅시다.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데 자, 모든 항 자연수인 등차수의 AN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초항도 무슨 수? 자연수여야 되고 공차도 무슨 수?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자, N까지에 대해서 7까지에 대해서 SK의 합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644라고 나와 있고 밑에 A2의 값을 찾으시고 그리고 조건 하나가 더 있네요. A13이 아니라 A7은 13의 배수다.
같다고 얘기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얘를 이렇게 두고 풀어서 말할 테니까. 급하게 풀다 보면 그럴 수가 있겠다. 그렇죠? 얘는 등차수의 합에 대해서 그 값을 지금 1부터 7까지 더하는 거니까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쭉쭉쭉 해서 S7까지의 합이 뭐죠? 644를 전제 조건으로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은 이 조건밖에 없는 상태에서 A2를 정의라고 했으니까 누가 봐도 부정방정식이다. 그렇지? 자연수 조건, 13의 배수 조건이 막 있는 상태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 있는 등차수의 합을 열심히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등차수의 합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도 되는데 그럼 문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이렇게 가버립시다. S1은 그냥 A1이고요. S2는 A1 더하기 A2고요. S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본다 치면 S7은 A1부터 A7까지의 합이 되는 거니까 자, 요 모든 것들을 더하게 되면 규칙은 좀 생기네요. A1은 7개, A2는 6개 하나씩 줄어들면서 A3는 5개 쭉쭉쭉쭉 가다 보면 그대로 다시 A6는 2개, 그 다음에 A7은 1개 이렇게. 자, 그럼 이 합이 지금 644임을 그냥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가보자. 초항이 총 몇 개 생긴지 봅시다. 7, 6, 5, 4, 3, 2, 1 해서 초항의 개수는 분명히 1부터 7까지의 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죠? 2분의 7 곱하기 8 할 거니까 얘는 4, 7, 28에서 28개의 초항이 합이 일단 좌변에 있을 거고, 그럼 공차를 더할 건데 초항에는 공차가 없고요. 여기는 공차가 하나 생기는데 D가 그러면 처음에 6개 있을 거고, A3에는 2D가 생기는데 2D가 그러면 5개 생길 거고, 그럼 공차의 개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곱해진 숫자는 하나 줄어드니까 그 다음은 플러스 3D 곱하기 4, 4D 곱하기 3, 그대로 5D 곱하기 2, 그다음 플러스 6D 곱하기 1 이렇게까지 그냥 만들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럼 6D 6D고 10D 10D고 12D 12D니까 대칭성 있게 지금 공차의 개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6 더하기 10 더하기 12에서 자, 이것에 지금 2배가 되는 공차가 생긴다라고 작성을 합시다. 자, 계산해버리면 얘가 지금 22에다가 여전히 28 될 거고, 28 곱하기 2D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다 28의 1을 더했을 때 644가 된다. 자, 이런 조건까지 작성이 되네요. 크게 쪼개지 말고 7의 배수, 7로 먼저 쪼개봅시다. 7로 쪼개면 7, 9, 63에 그 다음에 14니까 92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얘는 4 나누면서 8D 더하기 2A가 나오겠죠. 4D, 4A가 나오겠죠. 4의 배수 맞습니까? 4의 배수 맞다, 그렇지. 그럼 2D 플러스 A는 4로 나누면서 20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는 거죠. 자, 1호부터 초항과 공차를 다 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자. 이 부정방정식에서 자연수 두 개의 준서쌍이 23을 만드는 거 너무 많을 것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게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7번째 항이 누구의 배수임을? 13의 배수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가 되는 거니까? 6D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반드시 13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 여기서도 한 장 한 장 대입하기는 좀 불편한 상태거든? 이렇게 가볼까? 지금 A 플러스 2D를 보니까 몇 번째 항이 보이죠? 그치, 얘가 사실은 A3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세 번째 항이 23인 상태고, 그럼 나는 얘를 A 플러스 6D로 볼 게 아니라 그 7번째 항 여기 A3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4D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대로 4D를 더해서 13의 배수를 만들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23이라는 숫자에다가 4D를 더해서 13의 배수가 된다. 이런 숫자가 되는 자연수 D값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치? 몇 개 있겠니? 몇 개가? 없겠죠. 그치? 그 중에 제일 먼저 찾아지는 게 답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14를 쭉 적어볼까요? 예를 들어 26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치? 26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고 39는요? 돼요. 되네. 얼마 집어넣으면 B가 4일 때 얘가 답이겠지 뭐.
왜냐하면 우리 초항이 무슨 수가 됐어야 됐어요? 자연수. D가 너무 크잖아. D가 너무 크면 여기 3, 세 번째 항으로부터 우리가 2D가 빼지면서 초항이 만들어질 건데 그럼 초항 A1은 우리가 23 마이너스 2D라고 만들 거거든. 반드시 얘가 0보다 없어야 되기 때문에 커야 되기 때문에 D의 범위도 제한이 됩니다. D는 10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D 값, 식상의 수 만드는 거 유일하게 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필 식상의 대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D가 정해지고 나면 자,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2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2번에 두 다함수 fx, gx에 대해서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 g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g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합니다. 자, 함수들에 대해서 다음 아래쪽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조건.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 dt가 xfx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고, 자, 나조건에서 fx 곱하기 라지 gx 다시 더하기 라지 fx 곱하기 스몰 gx가 8x 상승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다. 자, 1에서 3까지의 gx에 대한 dx. 자, 이 정적분 값이 얼마인지 찾아봅시다. 조건은 우리한테 뭐 그렇게 낯설거나 난해한 조건 없습니다. 그렇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가조건부터 본다 치면 위아래로 일단 1을 집어넣어 볼 법하다. 그렇죠? 그럼 좌변은 0, 우변은 f1 마이너스 3이 되니까 f1이 얼마다? 3이다. 첫 번째 조건 나왔고 양변 뭐 할 건데? 미분할 건데 좌변으로 fx, 우변에 fx 더하기 xf'x는 그렇죠. 마이너스 4x. 그럼 으짜 이렇게 날아가면 되는 거니까 뭐야? 지금 f'x 곱하기 x가 4x가 된다는 거예요. f'x는 얼마라는 뜻이죠? 4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뭐야? 이게 잘못 적어놓았지? 함수는 아니지? 그러면 도함수가 지금 이런 상수함수가 됐으니까 f는 몇 차 함수일 거고 1차 함수일 거고 지금 fx는 결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4x에 1 넣어서 함수 값이 3이 되면 빼기 얼마? 1 이렇게. 자, fx 이렇게 1차 함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나누번 해석하러 갑시다. 무슨 미분이 보이지? 그렇지, 곱의 미분이 보인다. 그렇죠? 얘는 라지 fx와 라지 gx의 곱에 대한 미분된 형태의 식을 이렇게 8x 상승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둔 거니까 양변을 적분하자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럼 얘는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가 그대로 이거 적분하면서 2x 상승 플러스 x 상승 플러스 x 플러스 뭐가 된다? C가 된다. 이렇게 되자는 얘기네요. 자, 그럼 두 개의 라지 F랑 지금 라지 G 두 개의 다항함수를 곱해가지고 이 4차식이 만들어졌는데 스몰 F가 지금 이런 형태 1차였거든? 그럼 라지 F는 몇 차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2차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최고차항에서 2차식이 된 거니까 GX는 최고차항에서가 얼마인 2차식이다? 1인 2차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나머지 그냥 산수의 영역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더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하나, 이 정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고1 때부터 항등식을 해석하면서 좌변의 식이 이렇게 곱의 형태로 드러나 있으니까 우변의 식은 반드시 무슨 분해되어야 하는데? 인수분해되어야 되는데 인수분해에서 풀고 싶으면 여기는 적분상수 C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적분상수 C를 정할 만한 조건의 식이 가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다? 나에도 없다. 전혀 없어. 그냥 부정조건인 상태니까. 그게 오른쪽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 되기는 할 건데 그 인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양변의 차수는 비교가 됐으니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라지 fx가 지금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런 꼴의 식이 됐다고 했고
그럼 여기는 라지 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 2차식이 될 거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꼴의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여기 있는 상수 씨 말고는 나머지 차수의 항들은 개수가 모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항의 계산에서 뭔가 이런 상수 k나 a랑 b가 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정해지는지 한번 확인하러 갑시다. 그럼 좌배의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다가 곱하기 자, gx의 식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된 거고 자, 이들을 곱해서 지금 오른쪽에 개수를 만드는 거니까 자, 차수 맞춰서 개수 맞춰봅시다. 2차부터 다 곱해지면 4차부터 적어내면 2, 2a, 2b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 곱해지면서 차수 안 떨어질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것이고 상수 k 쭉쭉쭉 곱해지면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k, ak 플러스 kb 이렇게 되는 거겠네.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차수 맞춰서 계산했을 때 여기서 생기는 상차항은 2가 돼야 되고 아니 4차항은 2, 여기 상차항은 얼마? 1. 여기 그럼 1차항은 2차항은 0, 1차항은 얼마? 1. 되도록 하는 ABC를 정하게 되면 항성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가보자. 여기 정해지네요. 2a 마이너스 1이 1 해야 되니까 a는 얼마? 1로 정해질 거고 a 그럼 여기 1을 쭉 하고 집어넣으면 2b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0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쵸? a에 1을 이렇게 다시 집어넣고 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k가 얼마 되는 거라서 1 되는 거라서 문자 두 개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개수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상수비와 k 값을 정하면서 나머지 모든 식이 결정된다 라는 것까지 끝! 이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22번까지 이렇게 풀이 마칩시다. 다른 방법이 없네.